자, 이게 도치법입니다. 도치법은 지난번에 수업에도 나왔었는데, 도치라는 건 문장 성분의 정상적인 배열, 즉 순서죠. 정상적인 그 순서라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뭐 부사어, 이런 말이 뭔지를 몰라도 돼. 어차피 문법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우리나라 말에 정해져 있는 그 문장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중심 내용을 뭔가 강조하고 두드러지게 하려는 표현 방식입니다. 꼭 소금을 뿌려 놓은 것 같다. 메밀꽃이. 자, 원래대로 하면 얘가 주어니까 제일 앞에 나와야 되겠지. 메밀꽃이 꼭 소금을 뿌려 놓은 것 같아 해야 되는데, 메밀꽃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쉼표를 적어가지고 얘를 뒤로 뺐어. 자, 이게 도치법. 뭐라고 썼을까? 노란 은행잎에. 원래대로 하면 앞뒤로 또 바뀌어야 되죠? 근데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꿔서 강조하는 게 도치법이다. 자, 그 다음에 반어법하고 역설법이 있는데 얘가 너무 중요해. 왜냐면 자, 주인공은 원래 뒤늦게 나온다 그러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문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법이고 꼭 무슨 법, 무슨 법, 반어법, 역설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반어와 역설이라는 그냥 말로 문학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역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학을 위해 존재하는 문학을 가장 문학답게 하고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법이거든. 자, 그래서 이거 역설 꼭 알아둡니다. 일단 반어법부터 하면 반어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써. 뭘 수업 시간에 뭐를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내내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한 10분 동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미 10분 동안 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 20분 지나고 나서 송영훈 아니면 정의완이 선생님 어디에요? 라고 꼭 물어봐. 그럴 때 이제 미옥쌤이 잘한다 그러면 저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하면은 매우 처음 맞겠죠? 자, 이때 잘한다는 반어죠. 그게 거꾸로 표현하는 거잖아. 누가 들어도 딱 알겠는데 꼭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자, 반어는 그래서 표현하려는 본뜻과는 반대. 즉,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문장의 변화를 높이려는 표현 방법인데 또 60점 받았구나. 60점 받았구나. 뭐 60점 만점에 6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60점 혹은 200점 만점에 60점 아니야? 그러면 어휴 어쩜 그렇게 이쁜 짓만 골라서 하니 하고 때려. 자, 그러면 문장의 표현법은 반어법인 거죠. 정말 예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부모님이. 부모님이 욕심이 없으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마음으로 또 60점 받았구나. 이거라도 어디니?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커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이런 뜻으로 정말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반어법이 아니죠. 그런데 머리통을 쥐어 박으면서 어떤 그렇게 예쁜 짓만 골라서 아니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반어가 되겠죠. 반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니까 잘 알 거예요. 자, 역설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역설을 모르면 안 돼.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역설은 언뜻 보기에는 어긋나고 모순되는 말을 써. 즉,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표현에서는 표면적 표현,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서는 모순이고 다른 말로 하면 비논리, 논리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그 속에 진리를 담아내는 거야. 즉, 내면적인 그런 속뜻은 내면적 표현에는 진리를 담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게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걸 확 뒤집어서 사람의 뒤통수와 편견을 확 깨뜨리는 그런 멋있는 표현이 바로 역설이에요. 우리 삶이 역설 아니겠니? 자, 일단 예문을 봅시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위하여는 열정이 있어야 되네. 혹은 헌신이 있어야 되네. 이게 아니라 이별이 있어야 되네. 사실 사랑하고 이별은 무슨 관계야? 반대 관계지. 사랑이 끝나는 게 이별이잖아요. 사랑이 죽으면 이별이잖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대. 이거는 이제 이 시의 유명한 구절인데, 이 진짜 속뜻을 알려면 시를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눈치를 좀 깔 수 있잖아. 우리 중에서 벌써 사랑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벌써 상상하거나 혹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겠죠. 자, 그 친구들이 마음을 손을 얹고 생각을 했을 때, 왜 사랑에 어떤 경우에 이별이 필요할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대충 눈치를 채보면 아무래도 이별은 아픔인 건 사실이잖아.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뭔가 깊은 성숙에 다다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별을 통해서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 알 수 있다면 잠깐 뭐 헤어지는 시간 가질 수도 있나? 어쨌든 뭔가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사랑을 위해서 정반대로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이게 바로 이제 역설. 그 다음에 깃발. 이것은 깃발, 이것이니까 이제 깃발이겠죠.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게 모순이죠. 왜냐면 아우성이란 말 자체가 이미 소리를 담고 있어. 어떤 질서 없이 서로 막 떠드는 소리 지르는 모양을 아우성이라고 그러는데 아우성 자체가 소리가 없다니.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서로 완전 다르지? 비논리지만 이 시에서 깃발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랬지. 깃발이 뭐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막 나부끼잖아요. 이게 시인의 눈에는 뭔가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그 뭔가를 얻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갈망의 몸짓을 하는 그 몸부림과 아우성인데 대신 소리는 안 들려. 펄럭펄럭 모양만 펄럭거리니까. 그래서 깃발이 펄럭거리는 모습을 뭔가를 향해서 소리 없이 몸부림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소리 없는 아우성만 보았을 때는 여기에는 역설이 쓰였고. 근데 이 문장 전체를 보면 깃발이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무엇은 무엇 했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A는 B이다. 뭐 은유도 되겠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역설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자 한용운의 시에 보면은 아이고 한용운의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한용운의 시 뭐 여러 가지 배울 텐데 그 중에서 임해침묵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역설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거든. 임해침묵에 보면 아 임은 같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나와. 임은 떠났대. 마이너스. 부재죠. 떠났으니까 내 옆에 없는 거잖아. 부재. 근데 나는 임을 보내지 않았대. 자기 옆에 있대. 뭔 소리야? 감금을 시켜놨어. 떠나려는 사람 묶어다가 지하실에다가 감금을 시켜놨니? 그래서 분명히 임을 갔댔어요. 이게 현실이지. 이별과 헤어짐의 현실이지만 임을 보내지 않았다. 어디서? 우리 집 지하실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났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내 마음속에 평생 저장해놨으면은 이게 임을 보내지 않은 거잖아. 영원한 사랑에 다진 맹세를 이렇게 비논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냈죠. 이게 바로 역설.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니? 떠났지만 헤어졌지만 영원히 그리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진 게 아니야. 이런 노래 많죠? 역설법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반어의 또 유명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의 반어의 대가가 이제 김소월 시인. 유명한 시 뭐 진달래꽃 있죠? 진달래꽃에서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하면서 끝나죠.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하고 끝나는데 자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뭐 그 진달래 한 움큼 떼다가 뻗다가 이제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 그 노인 걸음걸음마다 그 진달래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임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과하게 축복을 해.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 나만 보면은 역겨워서 토 쏠려가지고 나만 보면 토할 것 같아서 나를 질려서 나를 떠나는 그 사람한테 진달래 꽃을 왕창 뿌려준다 그러고 사뿐히 지려 밟고 가라고 일부러 강조하는 거 보니까 과하게 강조하는 원래 그 강한 부정은 뭐니?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과하게 강하게 부정하는 걸 보니까 눈치상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이 표현이 없으면 사실 진짜 독해서 눈물 흘리지 않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오히려 이 강한 부정 때문에 오히려 강한 긍정으로 들리죠. 진짜 속뜻의 의미는. 그래서 죽어도 아이고, 이게 강한 긍정. 그래서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오히려
당신이 떠나면 나 너무 눈물 흘릴 테니까 아직 안 가셨죠? 제발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면 나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라는 속뜻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겉으로는 흠 하든지 말든지 신데레처럼 이렇게 구는 거죠. 이게 바로 반어. 그래서 반어의 대가 하면은 김소월, 진달래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설하면 대표적인 표현이 한용운의 이미특목 이렇게 알아둡니다. 문학에서 너무 잘 나온다고. 자, 마지막에 서리법. 이것도 시에서 너무 잘 나오는데,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렇게 까먹더라. 꼭 기억해라, 유영원.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자, 설의는요, 누구나 다 아는 걸 일부러 질문으로 물어봐. 의문문이야. 아는데 물어봐. 왜? 강조하려고. 그 질문을 받으면 사람이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독자들한테 일부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가 네, 저요. 손 들면은 맞아야지. 이거는 답을 바라는 yes, no를 바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유 없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의문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서리법 또 하나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었을까? 이거는 이제 속담에 있는 말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넣어야지 바늘 허리에 대충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 할 수 있겠니? 안 되죠. 그래서 안 되지만 알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제 서리법이 됩니다. 자, 수서법을 18가지로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하려면 더 많은 수서법도 있는데 정말 필수. 시 배울 때 있어서, 문학을 배울 때 있어서 반드시 나오는 필수적인 것만 골랐기 때문에 이거 18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18개를, 이 시간 끝나고, 이 영상 끝나고 나서 활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지에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서법에 따라서 수서법의 작문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그 활동지 하고 나서요. 활동지는 과제 제출로 하면은 이 시간에 활동이 이제 끝나는 거고 이거를 다음 국어 시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외워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쪽지 시험을 보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개념을 꼭 외워야 돼요. 무슨 법 하고 그 개념, 무슨 어떤 방법 이런 것도 외워오고 그리고 실제로 예문 몇 가지 그 예시를 문장과 표현 속에서 수사법을 찾아내는 문제도 낼 테니까 예문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와서 완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형성평가, 수사법 형성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너무 부진한 사람은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공!